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제가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든이 중국을 붕괴시킨다면 북한이 친미국가?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바이든의 정책과 대한민국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난 지금 바이든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대한민국의 과반 이상이 트럼프를 응원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종전 및 통일을 향한 마음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이든의 당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몇 차례 민주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합의문과 선언문들이 발표됐지만 그것들이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종전 및 평화협정이 없어서 북한의 도발과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면 신뢰감을 주지 못한 탓에 서로를 믿지 못해 그렇게 됐는데요.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통일로 가는 길에 필수적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5년의 시간만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대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세 차례의 북미 회담이 있었고 종전 바로 앞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트럼프의 측근과 일본의 방해로 북한은 협정문에 사인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반적인 국가들에게는 할 수 없는 무례를 북한에게 저질렀습니다. 협정문에 사인을 결심하고 베트남까지 기차를 타고 못 빠지게 달려간 김정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김정은은 북한 내부에서 타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과 식량 문제, 밖으로는 정상 국가와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미국과 종전을 하고 수교함으로써 전쟁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경제라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협정문에 사인했다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북의 교류는 시작되어 북한과 함께 각 분야에서 협력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트럼프의 주책과 일본의 방해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국의 선거가 일단락되어 바이든이 무난히 대통령직에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지금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시했던 것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의 포용 개방성이 선호됐던 한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바이든은 동맹국 및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것입니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이전에 이런 정책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북한에게 강한 제재만 할 뿐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바마 뒤에도 일본의 검은 손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수많은 제재를 이겨내고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핵을 만들었습니다. 한민족의 지독함은 남북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어 내심 뿌듯합니다. 상상해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남북이 통일되어 북간도를 찾고 동북 샘성까지 차지할 수 있다면 조그만 섬나라와 같았던 대한민국이 과거 고구려 영토와 비슷한 규모의 영토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SOC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고급 인력과 저렴한 임금에 북한에 들어가 공장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수출품은 운송 방법의 변화로 바다보다 육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고품질의 공산품을 빠른 운송 시간과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에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다시 할 수 있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와 같은 대북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 지금으로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전형적인 정치인인 바이든은 미국의 일반적인 대북 정책, 즉 적극적인 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북한이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된다면 앞에 상상했던 일들이 정말 상상만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집권해도 미국의 반중국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는 연일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중국을 4번이나 방문했다는 이유로 중국과의 인연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친중 성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최은소 상원의원 출신으로 단지 외교를 잘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외교를 했을 뿐 친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중국의 국제적 깡패질과 대만과의 관계, 그리고 인권, 코로나 발생국, 무엇보다 G2로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바이든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만에서 미중의 대리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이 패권 싸움을 하는 와중에 우리에게 생길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국제적 제재로 인해 생길 대한민국의 수출입니다. 뻔히 예측되는 부분이라 언급으로만 마치고 다른 한 가지 이것을 바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인해 바이든의 의식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에서 중심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의 상승으로 일본보다는 한국으로 그 무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에겐 중국의 고립을 위해 북한과 종전 및 평화협정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미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수교로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고 그로 인해 미국에게 어쩌면 중국보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결과 38선의 북방 한계선은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미국은 중국 코앞까지 가서 중국을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을 고립시켜 전쟁 공포로 인한 미국의 산업 그리고 이익과 비교해서 친미 국가가 된 북한을 가정할 때 어떤 것이 미국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지는 미국 자신들만의 계산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만 생각할 때 친미 국가가 된 북한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국제적인 깡패 행위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중국의 고립은 국제사회 안정화에 아주 절실한 부분입니다. 지금의 중국을 볼 때 각 대륙마다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영토, 공해상뿐만 아니라 각국 영해까지 침범해서 어족을 말살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소련 붕괴로 소비에트 연맹의 분리처럼 중국도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의 동북 공정과 우리의 알기 어려웠던 고구려 역사, 우리의 문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한 것처럼 북한도와 동북 삼성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과 바이든, 더 나아가서 미래의 미국 대통령들이 이런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짧은 소견인 만큼 여러분의 가르침을 댓글로 주시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달술이었습니다.